안녕하세요. 저는 답답할 정도로 순하고 착한 남편과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저는 참 똑부러진다, 야무지다라는 소리와 함께 친구들 사이에선 자기 이익만 챙긴다느니 영악하게 군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사실 친구들이 하는 말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라 반박하기도 힘들었지만요. 제가 모든 게 똑부러지긴 했지만 딱 하나 남자 관계만큼은 멍청했었어요. 어쩜 그렇게 똥차만 잡아타는 건지, 만나고 보면 바람둥이에, 또 만나고 보면 일찍부터 사고를 쳐서 애가 있질 않나. 결국 저는 남자 만날 팔자는 아니라고 단념하고 제 커리어에만 집중했어요. 그래봤자 여자라는 이유로 또 결혼을 못하는 건 이유가 있어서라느니 뒤에서 수군대는 것을 보고선 뭘 해도 어디든 남을 욕하는 사람은 있고 누구나 뒤에서 욕 두어 스푼 정도는 먹고 산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제 경력을 쌓아서 이직에 이직을 거듭한 결과 저는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어요. 혼자 결혼도 안 하고 사는데 이왕이면 커리어 우먼으로 사는 게 낫잖아요. 다행히 저희 부모님도 딱히 저에게 결혼하라는 압박도 하지 않으셨었고요. 그러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거래처 회의에서였습니다. 제가 일을 워낙에 잘하는 편이다 보니 거래처 미팅에는 꼭 부장님과 함께 나갔었어요. 미팅을 할 때면 부장님은 늘 그렇듯 갑질 아닌 갑질을 하셨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무작정 화부터 내면서 이런 식이면 거래 못한다며 으름장을 놓으셨죠. 그 미팅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덕분에 거래처 직원이었던 저희 남편은 호되게 혼이 났고 두고 온 물건을 찾으러 갔다가 자기 회사 부장에게도 까이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쪽 부장도 한성질 하는지 남편에게 담배 연기를 뿜어댔고 괜히 제 옛날 기억이 되살아나 짠한 마음에 제가 들어가 그 분위기를 깨버렸습니다. 야, 넌 일을 이딴 식으로 해? 거래 못하면 네가 다 책임질 거야. 월급 받기 싫어? 죄송합니다. 지난번 미팅이란 시간차가 없어서 새로 업데이트된 자료가 없어서. 없으면 찾아봐야 할 거 아니야. 생각이 없어. 일 그따위로 해서 어디 거래 하나라도 따겠어? 아직 계셨네요. 제가 손수건을 두고 나가서 그런데 혹시 못 보셨나요? 그래도 아직 저희 회사에 잘 보여야 하는 입장이니 굳이 더 나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지 화를 내던 부장이라는 사람도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고선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저는 자연스럽게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 가게를 나왔고 남편은 혼나는 걸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몇 번을 더 만나면서 멍청해 보일 정도로 순한 남편을 보고 있으면 자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후로도 부장님이 갑질을 하고 있으면 제가 중간에서 은근히 말려보기도 했죠. 거듭된 미팅 끝에 거래를 성사시키고 나오는데 부장님을 보내고 혼자 있는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저기 대리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저요? 저한테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동안 중간에서 애쓰신 거 다 알아요. 덕분에 거래도 할 수 있고 저도 부장님한테 혼도 안 나고요. 다 대리님 덕분입니다. 감사해요. 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성중 씨가 자료를 잘 준비해온 것도 있고요. 제가 감사의 의미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예상도 못하고 있던 제 안에 제 눈은 동그래졌고 남편은 사람 좋은 웃음을 보였죠. 평소 같았으면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생각에 단칼에 거절했을 텐데 이렇게 선하게 웃는 사람이 제안을 하는데 차마 안 된다는 말이 입 밖으로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승낙을 했고 그 이후로 남편과 식사를 하면서 바로 고백까지 받아버렸습니다. 남편은 애초에 작정을 하고 나온 듯 저에게 식사가 끝나자마자 고백부터 해버리더라고요. 대리님,
제가 정말 대리님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건 알지만 저 대리님 좋아합니다. 오늘 말고 이후로도 저희 계속 연락하고 지내도 괜찮을까요? 네? 너무 갑작스러워서. 지금 받아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회사도 가까우니까 가끔 저녁을 같이 먹어주신다거나 그런 걸로도 저는 충분해요. 물론 싫으시면 거절하셔도 괜찮아요. 그때는 이미 결혼도 연애도 안 하기로 마음먹은 지 3년이 넘었었고 한참 남자와의 교류도 없었던 때라 그런 고백에 저도 설레긴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느끼는 기분에 저는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그러자고 해버렸습니다. 그 후로 남편과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저녁을 같이 먹었고 저도 자꾸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면서 연애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결혼을 할 마음이 없다고 못을 박고 연애를 시작했었고 남편은 언제든지 괜찮다며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었죠.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고 1년 동안은 그 마음이 바뀌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퇴근길에 쓰러져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기다리다 그 모습을 봤고 그대로 저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눈을 떠보니 자기 가방은 길거리에 버려두고선 저만 걱정하고 있는 모습에 이 남자라면 결혼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두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도 잠시 뛸 듯이 기뻐했어요. 자칫하면 저를 안고 병원 한 바퀴라도 돌 기세였었죠. 저는 단순 과로 때문에 쓰러진 거라 금방 퇴원했고 남편과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누나와 여동생이 있었는데 주위에서 그렇게 결혼을 안 한다더니 결국엔 시누이가 둘이나 있는 남자에게 시집 가는 거냐며 걱정을 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의 집이 완전히 개인주의라서 남편이 뭘 하든지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정말 남편의 말대로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미리 인사드리러 간 것과 상견례에서 뵌 것 딱 2번 이외에는 시댁 식구들을 마주할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안심되기도 했었죠. 안 그래도 늦게 하는 결혼인데 시집살이까지 늦은 나이에 하면 제 자존심상 고분고분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행히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다들 한 번씩은 싸운다던데 남편과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시댁과의 마찰도 없이 무사히 결혼식까지 올렸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명절이나 얼굴을 뵙고 오지 시집살이는 없었어요. 그러다 결혼 3년 차에 남편과 제 아이가 생겼고 그 소식을 시댁에도 알렸습니다. 손주가 생기면 또 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는데 여전히 시댁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네,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이런 건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휴직 직전이라 처리해놓고 인수인계하느라 너무 바빠서요. 그래 뭐 그런 걸로 찾아오기까지 하니 알았으니 됐다. 네? 그래도 언제 한번 찾아뵈려고 하는데 언제가 시간 괜찮으세요? 괜찮다니까 그러네. 신경 쓰지 말아라. 나는 이만 일이 바빠서 끊을게. 그런데 제가 임신 5개월을 막 넘길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디 하나 아픈 곳이 없으셨던 분이셨는데 갑자기 폐렴에 걸리셔서 입원하시고 2주 만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아버님이 아프시고 심지어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남편에게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때는 제가 임신을 하고 있었으니 안 좋은 소식이라 굳이 알리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했었죠. 거기다 임신한 몸으로 장례식을 지키고 있는 건 무리인 것 같아 첫째 날에 잠시 머무르고 남편만 상주 노릇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을 보내고 돌아온 남편의 얼굴을 보니
확 상해있더라고요. 3일 내내 밥도 못 먹은 건지 그 사이에 말라서는 보는 제가 다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그 후로 아버님이 유언장에 남편에게 재산을 가장 많이 준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걸 듣긴 했지만 남편은 자기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대부분을 어머님에게 모두 돌려드렸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주신 재산 어머니 다 드리기로 했어. 왜? 어머님이 돈 필요하시대? 그것도 그거고 어머니가 받는 게 맞지. 나는 재산 받을 자격도 없고. 아버님 유언장에 당신한테 재산 반을 준다고 적혀 있었잖아. 그런데 왜 당신 자격이 없어? 당신이 제일 자격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서 뭐 하겠어. 그럼 아가씨도 어머님한테 조금 떼서 드리겠네? 같이 살고 있으니까 어머님 돈 필요하시다는데 보태시지 않겠어? 글쎄, 현영이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돈 들어갈 때도 많잖아. 여보, 우리도 내년이면 부모야. 아이 낳고 나면 드는 돈이 얼만데 어떻게 그렇게 태평하게 말을 해? 미안해. 솔직히 답답하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남편이 물려받은 돈이니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애초에 없었던 돈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이미 주기로 약속까지 했다는데 그걸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아니라 시누이들과 어머님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저희 남편이 뭘 하든 신경도 안 쓰시던 분들이 틈만 나면 그동안 며느리 노릇도 안 하고 장례식에도 안 왔다는 걸 핑계삼아 저에게 이것저것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첫 명절에 결혼 생활 3년 만에 처음으로 무려 이틀 전에 시댁에 불려갔습니다. 너 지금까지 며느리 노릇도 안 하고 대체 뭘 보고 배웠길래 명절에 차례 준비도 안 돕고 날름어서 앉아만 있다가 어느 집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디? 처음에 올 필요 없으시다고 하셔서 지금까지 그랬던 거였잖아요. 그건 그때고 오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와서 도와야지. 저는 난데없이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의 호통에 된통 혼이 나야 했습니다. 그 후로도 틈만 나면 저에게 안부 전화는 왜 안 하냐부터 심지어는 시누이들이 쇼핑하는데 그것마저도 저에게 선물하기를 강요하셨어요. 너 돈도 많이 버는 애가 시누이들 가방 하나도 안 해줬지? 그런 것도 다 눈치껏 준비를 해야지. 넌 이런 눈치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니? 그때는 분명히 필요 없으시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아, 됐다. 다른 게 아니고 윤정이가 이번에 공무원을 준비하는데 학원비가 모자라다. 애가 정신 차리고 공부한다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학원비가 모자라다는 말과는 달리 1년치 학원비를 모두 제가 부담해야 했고 어머님은 이렇게라도 제 돈을 뽑아먹겠다는 듯이 굴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에게는 카드까지 받아가서 시누이가 맘껏 쓰고 돌아다니도록 하셨더라고요. 공무원 준비한다는 시누이는 공부하기 직전에 마지막이라며 통 크게 자기 친구들에게 제주도 여행을 선물했고 덕분에 저희는 그 다음 달 카드 폭탄을 맞았습니다. 거기다가 형님은 집에 가전이 필요하면 저희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부탁했었어요. 뻔뻔하게 자기가 골라놨으니 카드 번호만 부르라는 통화를 듣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렇게까지 남의 돈을 막 쓰는 게 정상은 아닌 것 같아 보였는데 남편은 불평 하나 없이 고지곳대로 어머님이며 시누이들이 달라는 돈을 다 퍼주고 있었어요. 아무리 사람이 착해도 적당히라는 걸 알아야지. 해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에 한 번은 날 잡고 남편을 붙잡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시댁 식구들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뭐가? 아니, 어머님은 갑자기 집에 가전을 바꾸겠다고 우리한테 부탁하시질 않나? 그리고 아가씨가 왜 당신 카드를 멋대로 써? 형님은 결혼도 하신 분이
당신 돈이 왜 필요하냐고. 가족끼리인데 어쩔 수 없지 뭐. 그래, 내가 어머님이 그러시는 것까진 이해를 하겠는데 아가씨랑 형님은 당신이 좀 잘라내야지. 우리 애도 곧 태어나는데 우리 애는 뭐 먹고 살라고. 내가 더 열심히 벌어올게. 미안해. 우리 애 굶기는 일은 없을 거야. 그래서 지금 계속 아가씨랑 형님이 그러시는 거 그냥 두고 보겠다는 거야? 남편은 끝까지 끊어내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답답해서 남편에게 한마디 더 하고 싶었지만 너무 미안해하면서 제 눈치를 보기만 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차마 더 냉정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 당신이 버는 돈 그렇게 쓰는 거 더 상관 안 할게. 대신에 나한테 뭘 더 바라지 마. 그리고 어머니 시집살이 시키셔도 난 안 할 거야. 그렇게 알아. 알았어. 당신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고마워, 여보. 그 후로 저는 시누이 드리며 어머님의 연락은 일체 받지 않았고 어머님의 생신날에도 저는 발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집념은 대단했죠. 기어코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저를 괴롭히지 못해 안달이시더라고요. 너는 싸가지 없이 어디 어른 전화도 안 받고 쌩까? 너 뭐하는 애야? 사돈 그렇게 안 봤는데 어쩜 애를 이렇게 키우셨어? 사돈이랑 얘기라도 해봐야지. 안 되겠다. 어머님, 여기서 저희 부모님 이야기가 왜 나와요? 어머님, 제가 왜 지금까지 어머님 전화 피했는지 모르시겠어요? 이유가 나발이고 어른이 전화하면 당연히 받아야지. 그동안 시아버지가 맡고 있어서 편했지? 너네 몰래 받는 돈 있는 거 나 그 다 알고 있어. 당장 내놔. 무슨 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몰래 돈 받아먹고 입 닦으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 양반이 어디 그렇게 덜렁 내놓고 넘긴다고만 하고 갔겠어? 돈이라뇨. 저희는 아버님한테 돈 받은 적 없어요. 애초에 왕래도 별로 없는 저희한테 왜 돈을 남기시겠어요? 왜 없어? 바람났던 그 여자 돈 뻔히 받아놓고 안 쓰고 있었던 거 다 알고 있다. 그 돈 받았을 거 아니야. 그걸 믿고 네가 시아버지 장례식도 안 온 거겠지? 바람났던 여자요? 그 여자가 남긴 돈을 왜 성중 씨한테 주겠어요? 주기는 왜 줘? 걔가 자기 아들이니까 그렇지. 응? 그동안 키워준 값 그렇게라도 받아야겠다. 얼른 내놔. 어머님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고 순간적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럼 남편이 밖에서 나온 아들이라는 말이니까요. 제가 놀라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어머님은 찔려서 그런다고 생각했는지 오히려 더 화를 내며 제 머리채까지 부여잡았습니다. 너도 지금까지 내가 친엄마니라고 나 무시한 거지? 그래, 나 친엄마니라. 그래도 어디 응? 안 내다 버리고 키워준 게 이게 어디야? 어머님은 흥분이 도를 넘어서 바락바락 소리까지 지르시면서 눈까지 뒤집어지셨죠. 그 덕분에 저는 머리채가 잡힌 채로 이리저리 몸을 비틀어댔고 집안이 순식간에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라고 집으로 돌아와 그 난장판을 발견했고 다급하게 어머님을 저에게서 떼어냈죠. 뭐냐? 그래, 너 잘했다, 너. 너 얼른 돈 내놔. 그동안 키워주고 먹여준 게 얼만데? 그래서 지금까지 해달라는 거 다 해드렸잖아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해? 그럼 행동으로 보여야지. 네 엄마가 준 돈 얼른 내놔. 응? 그 여자가 너 키워달라고 준 돈이잖아. 내가 키워줬으니까 그것도 내 돈이지. 아버지가 물려주신 제 몫인 그 재산도 다 어머니 드렸잖아요. 그걸로는 부족하세요? 네 몫? 네 아버지 재산은 네 몫이 어딨어. 솔직히 여기저기 남자 옆에 있던 네 엄마가 내 남편 속여먹고 네가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했는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증명할 수 있어? 그 말에 남편은 도저히 참지 못하겠는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머님을 쫓아냈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놀란 저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난장판이 된 집을 정리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은 한 보따리였지만 쉽게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괜히 저도 눈치만 보고 있는데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몸은 괜찮아? 많이 놀랐지? 미안해. 배도 아프거나 그러진 않지? 괜찮아. 당신은 괜찮아? 내가 안 괜찮을 게 뭐가 있어. 남편은 힘이 쭉 빠진 어깨로 제 옆에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몇 번의 한숨을 쉬어낸 뒤 겨우 입을 뗐습니다. 사실 나 어머니 친자식 아니야. 친어머니는 내가 초등학교 때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때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이 집에 데려오셨어. 시어머니 말대로 남편은 정말 밖에서 나온 자식이 맞았습니다. 남편은 애초에 그 집에 들어올 때 나이가 8살이어서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처음 남편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땐 정말 문전박대를 당했었다고 합니다. 시아버님도 남편을 데리고 온 입장이니 챙겨주지도 못하고 시누이들은 남편을 괴롭히기 바빴었다고 하네요. 형님은 남편과 같은 학교에 다니셨는데 절대로 아는 척하지 말라면서 남편을 봐도 모르는 척하고 심지어 같은 반 남자아이들한테 남편을 괴롭히라고 말까지 했었대요. 전학 온 지 얼마 안 됐을 땐 길도 잘 못 외워서 가끔씩 길도 헤맬 때가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형님이 하루는 방과 후에 같이 집에 가자고 했었는데 그날 남편을 데리고 보육원에다 데려다 놓고 자기 혼자 도망친 적도 있었다고 하네요. 자기들은 남편을 버리지 않고 키워준 걸 감사히 여기라고 했었지만 버리지 않은 게 아니라 버리지 못한 거였어요. 아버님은 집안의 가장이셨고 이미 아버님이 데려온 아이니 마음대로 쫓아낼 수가 없었던 거죠. 형님은 그날 남편을 버리고 온 게 들통나서 시아버님에게 처음으로 회초리를 맞았고 그 후로 아예 남편을 없는 사람 취급하고 살아왔다고 하네요. 아버님이 괴롭히지 말라며 단단히 엄포를 놓으신 덕에 겁먹고 대놓고 괴롭히지도 못하고요. 제가 시집살이가 없었던 이유도 아버님 덕분이었어요. 아버님이 처음부터 시집살이나 그런 건 꿈도 꾸지 말라면서 원래 시누이들이 제가 대기업을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가방이나 하나 뜯어낼 요량이었는데 아버님이 그런 걸 받아오기만 하면 다 찢어서 버리겠다고 하시는 바람에 말도 안 꺼낸 거였죠.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마음 편히 남편을 괴롭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였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당하면서도 착해 빠져선 어머님이 키워주신 건 맞으니 그래도 빚은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어머님이 요구하시는 걸 다 들어주고 있었던 거고요. 시어머니 말씀대로 남편은 정말 어릴 적 돌아가신 친어머니가 남겨주신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생전에 미리 남편에게 넘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주신다는 재산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어머님에게 드렸고 그래도 친어머니의 재산만큼은 지키고 싶어서 그동안 해달라는 대로 다 해드리면 그만두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아무리 무리한 요구라도 군말 없이 들어줬다고 합니다. 남편이 꺼내온 통장을 보니 정말 어머님이 남겨주신 재산은 콩알만 했어요. 드라마에서 숨겨진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는 건 말 그대로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죠. 남편은 그래도 친어머니가 끝까지 자신을 위해 남겨주신 돈마저 시댁 식구들에게 빼앗기긴 싫다면서 결국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나 하나 키우겠다고 열심히 일하셨었는데 아무리 키워주셨다지만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남편의 친어머니는 술집에서 일하셨는데 유흥주점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호프집이었어요. 거기서 일하시다가 어릴 적 소꿉친구인 아버님을 만나셨고 두 분은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결국엔 남편까지 임신하신 거였죠.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알고 친어머니는 바로 시아버님을 떠났고 아버님 모르게 남편을 키워오다 사고로 돌아가시고 시아버님이 데려오신 거였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잖아. 왜 그렇게 당신이 사과를 해? 그래도 나만 아니었으면 없었을 일이니까. 임신도 했는데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해. 나는 아빠 자격도 없어. 진작에 장례식 때부터 내가 끊어냈어야 하는 건데. 당신이 아빠 자격이 없으면 대체 누가 아빠해?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 지금까지 어머님이랑 시누이들한테 쓴 그 돈 명세서 다 있지? 그건 왜? 다 있진 않은데. 그딴 식으로 행동해놓고 받아가긴 뭘 받아가? 그 사람들은 그런 거 받을 자격 없어. 당신도 진 적도 없는 빚 가지고 그렇게 쩔쩔맬 이유도 없고. 남편의 말을 들을수록 점점 더 괘씸해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뿐인 가족을 잃은 남편에게 장례식장에서 상주 노릇도 하지 말라며 돈이나 내놓으라며 몸싸움도 벌였더라고요. 남편이 미울 수 있는 건 이해하지만 솔직히 남편이 뭘 그렇게 잘못했겠습니까? 아버님한테 꼼짝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돌아가시자마자 그렇게 잡아대는 꼴을 보니 그냥 시댁 식구들은 기생충같이 남에게 빌부터 사는 사람들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저는 카드 명세서며 형님이 새로 가전제품을 드린다고 받아간 돈까지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이삿짐 직원 2명을 불러서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문을 열어준 그때 힘으로 밀고 들어가 지금까지 남편의 돈으로 사들인 가전들을 그대로 다 빼내왔죠. 거기다 시어머님과 막내 시누이의 휴대폰 요금을 저희 남편이 내주고 있었는데 그 휴대폰까지 뺏어들었습니다. 너 뭐하는 짓이야? 이거 주거 침입인 거 몰라? 신고하세요. 그건 그거고 저도 이 집에다 드린 돈 싹 다 받아가야 되겠어요. 뭐라고? 야, 너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구나. 네가 뭔데 우리 집 물건을 가져가? 넌 어디 싸가지 없이 어른한테 야야 반말을 하니? 우리 돈으로 산 거 다시 가져갔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불만 있어? 그럼 TV, 냉장고, 식탁, 소파 저거 산 돈들 다 내놓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장 나가! 당신들도 안 멈춰? 남의 집 와서 지금 무슨 짓거리들을 하는 거야? 이삿짐 직원들은 어머님의 호통에 흠칫 멈췄지만 저는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하라고 했고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집을 가득 채우고 있던 가구며 가전제품이 있던 자리는 휑하니 비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고 저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죠. 시누이의 방으로 가서 제가 사준 공무원 교재들을 모조리 꺼냈습니다. 책들이 두꺼워서 힘들긴 했지만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찢어버렸어요. 제가 사준 강의에 포함되는 교재들이니 그것도 모두 제 돈이었죠. 시누이는 기겁을 하며 저를 뜯어 말렸지만 저도 굴하지 않고 모조리 찢어버렸습니다. 그건 왜 찢어? 내 책이잖아. 이게 왜 네 책이야? 지금 보니까 공부를 하긴 했니? 책이 새 책인데 네가 공부를 한 책도 아니고 이 책에 산 돈도 내 돈이고 그럼 이게 네 책이 맞아? 그냥 다 해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래? 그래, 너도 그 숨겨진 재산을 알았구나. 그래서 우리한테 넘보지 마라. 이제 더는 돈 안 줄 거다. 선전포고라도 하는 거야? 숨겨진 재산? 그래, 있긴 있더라. 근데 그 돈보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받아먹은 돈이 훨씬 많아. 그거 알아? 물도 급하게 마시면 체해. 남의 돈이라고 뭐 안 찰 줄 알았어? 뭐라고? 거짓말하지 마. 어차피 그 재산도 우리 엄마가 남의 자식 키워준 값이야. 그래, 알아. 그래서 딱 그 재산만큼만 남겨놓고 다 늙고 가고 있잖아. 저기 에어컨이 한 300만 원 정도 했었지? 딱 저거 하나 살 돈이더라. 됐니? 시누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붙들고 늘어졌지만 저는 뿌리치고 망연자실하게 있는 두 사람을 지나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덕분에 저희 집 가구들도 새 걸로 싹 다 바꾸고 기분 전환했네요. 남편은 제가 들고 온 가구를 보고 엄청 놀라더니 제 설명을 듣고 후련했는지 깔깔 웃더라고요.
남편이 착하긴 했지만 자신의 친어머니까지 모욕한 사람을 참아줄 정도로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서 다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시댁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 부모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어요. 저희 엄마가 남편의 이야기를 모두 들으시곤 마음 아파하시면서 부모처럼 편하게 대하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요즘은 저만 쏙 빼놓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도 하는데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그래도 저희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런 일을 치른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태어나고 그런 일을 겪었으면 아이 챙기면서 그렇게 독하게 복수할 생각은 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저희 딸은 제가 임신 중에 그런 일을 겪었었는데도 건강하게 태어나서 벌써 돌잔치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친가 쪽 친척들과도 모두 연락이 끊겨서 저희 아이 돌잔치에 오는 사람은 적겠지만 오히려 정말 저희 딸을 예뻐해 주시는 분들만 오는 거라고 생각하니 차라리 잘 됐다고 안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동안 딸을 돌봐주셔서 엄마 친구분들도 저희 딸을 엄청 예뻐하시거든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일한 저보다도 딸이 한번 방긋 웃는 모습에 받은 용돈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남편도 아예 딸바보가 돼선 퇴근하면 딸만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딸이 태어나기 전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는 게 행복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태어나고 보니 비로소 행복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각자의 행복을 찾아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